예. 화면은 실장님께서 작년에 또 올해 신고한 재산 내역인데요.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 1,468만 원인데 올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500여만 원이더라고요. 7개월 사이에 25억 건쯤 증가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됐다시피 우리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발행음이 새로 신고됐기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발행음에 대해서 누락에서 신고한 건 맞으신 거죠? 예. 이게 사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 20억이 넘는 계획을 누락할 저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그대로 그 공직 여기 서식에 맞게 넘기는 작업인데 요거를 제가 그때 5월달에 이제 첫 그거라서 직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원이 저걸 CMA하고 아마 좀 헷갈려서 그렇고 저도 그때 이제 5월 초에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마 그 상수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때 하도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근데 하여간 이런 누락 신고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무슨 요구를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으셨어요? 받았죠.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저 개인적인 거니까요. 예. 공직자윤리법은 하여튼간에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도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이 의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징계나 과태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뭘 받았는지는 공개를 안 하고 개인 정보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 공직자도 개인 걸로.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실장님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의 이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밝히면 이제 다 밝혀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말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일을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보를 받으셨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과태료라든지 무슨 징계를 받은 것인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못 되네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증인선상 공직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아니 근데 금액이 누락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누락 액수가 3억을 넘게 되면은 해임을 포함한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기도 하고 또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필요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을 오해가 지금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위해서 필요하다는 오픈하셔야 됩니다.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아마 그렇게 방침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자료화면 4변을 좀 보십시오. 이게 누락재산이 5천만 원을 넘게 되게 되면은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좀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중대한 과실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해서 오픈을 주셔야지 자꾸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비서실장이라고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그쪽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이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 예를 들어 비상장이나 그런 걸 제가 감추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을 속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준 자료 그대로 이계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직원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해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해명하고 그냥 불이익 없이 넘어갔다.
말씀이시죠? 아니, 무슨 불이냐, 무슨 조치를 받은 거는 개인정보가 해서, 예. 이게요, 지금 순서하고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그거라고 공직자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제가 하면, 이런 거 외에는 거부할 수 없어요. 제가 하면,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윤리위원회에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누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징계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증언을 거부하신 겁니다. 분명히 거부하시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어저께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28억 누락 운영이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일 경우 이 정도의 누락이면 의원직 상실이죠. 매우 엄중하게 처리가 되는 거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실은 국감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한 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죠? 의원님, 이게 정확히 보시면 이 공직자가 재산을 누락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처분이 4개입니다. 네. 4개 중에 그러니까 처분은 받은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처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예결위 때 질의에서 네. 인사혁신처장께서 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은 그걸 확인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난 어떤 건데.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이 안 해줬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작년 8월 김 실장이 공개된 재산은 48억 1,468만 원,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500여만 원, 7개월 사이에 25억 원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네, 김 실장은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2인자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개월 만에 2,500만 원도 아니라 25억이 어떻게 증가했을까?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누락할 수 있을까? 25억을 국민들이 누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는 어떤 처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기 시장은 이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기 실장께서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건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대기 실장이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는 이처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때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엄중한 공직기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건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김대기 실장의 재산 누락건에 대한 징계 아니요, 저도 징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막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국감장에서 밝히지 않고, 네? 지금 예결위장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그게 바람직합니까? 본인의 일을 본인이 밝혔어야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과. 그런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석님. 개인정보예요. 네? 증인선서했잖아요. 아이고. 무슨 개인정보야.